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관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몰라 평생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삶. 이런 환경은 우리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과잉 경계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악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방치라는 단어 앞에 이 두 단어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선의의 방치와 악의적 방치.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식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의의 방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악의가 없는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집안의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은 것뿐이죠. 화분은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가 아주 먼 곳으로 이민을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차도 다르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시간을 차지하고 우리는 친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방치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나 동료에게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나 침묵으로 벌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를 당하는 입장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물을 받지 못한 화분은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고 동료들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 업무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선의의 방치는 관계를 끝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육아, 수많은 책임 속에서 어느새 파트너는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선의의 방치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마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모님들. 그분들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곁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 실망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치는 분명히 존재했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 정반대편에 있는 악의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양극단을 오갑니다. 한편으로는 숨막힐 듯한 통제와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냉담한 방치를 보입니다. 악의적 방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 필요, 욕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려 애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악의적 방치는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 혹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경멸적인 무관심 속에 놓이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들은 자신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콧물감기 증상에만 온 신경을 쏟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휴가지를 골프 리조트로 정하고는 혼자 골프를 치러 나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악의적 방치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하는 침묵이라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말을 끊고 퉁명스럽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독하다는 사실을 가족 소식을 독점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마감 기한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연락도, 위로도,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항상 곁을 지켜주었다면 이 경험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악의적 방치에는 의도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는 주목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중요하지 않아, 혹은 극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이용 가치가 끝나면 가차없이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선의의 방치가 점진적으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처벌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의의 방치는 실수로 당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 담아주거나 반찬 하나를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당신에게 음식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당신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내 앞에도 음식이 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 특히 악의적 방치는 눈에 보이는 학대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학대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는 무언가를 빼앗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선의의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적되면 보통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신이 미쳤다,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방치를 견디거나 혹은 조종당하고 의심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서적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명백한 학대이며 종종 그 심각성이 간과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이 악의적인 무시는 당신에게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기고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방치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잇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화분을 들어 화분째로 내용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 없이 영혼을 갉아먹는 수동 공격적인 분노입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과 사는 것은 앞서 말했듯 예측 불가능한 공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 조마조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격앙된 분위기로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그 고조되는 소음과 분노의 에너지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저 그 고함 소리를 멈추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수동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침묵, 빈정거림,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행위, 이를 일부러 그르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침묵이라는 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버려짐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갑자기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야. 결국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데 평생을 바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폭발적인 분노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준다면 수동 공격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고 고갈시킵니다. 수천 번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라는 비유처럼 작은 비난과 무시가 계속해서 쌓여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유일하게 책임감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만 하고 소통이나 성장의 희망 없이 끔찍한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는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 관계 주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폭포수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바밍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평가절하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치가 다했다고 느끼면 쓰레기처럼 당신을 버리는 폐기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원, 즉 새로운 공급원이 떨어지면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러브바밍, 평가절하, 폐기, 후버링의 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최종적인 폐기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인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났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찾았고 더 이상 낡은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회 집단에 정착하여 한동안은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폐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종 폐기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더 이상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후버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최종 폐기는 그들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관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몰라 평생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삶. 이런 환경은 우리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과잉 경계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악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방치라는 단어 앞에 이 두 단어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선의의 방치와 악의적 방치.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식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의의 방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악의가 없는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집안의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은 것뿐이죠. 화분은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가 아주 먼 곳으로 이민을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차도 다르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시간을 차지하고 우리는 친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방치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나 동료에게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나 침묵으로 벌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를 당하는 입장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물을 받지 못한 화분은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고 동료들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 업무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선의의 방치는 관계를 끝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육아, 수많은 책임 속에서 어느새 파트너는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선의의 방치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마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모님들.
그분들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곁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 실망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치는 분명히 존재했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 정반대편에 있는 악의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양극단을 오갑니다. 한편으로는 숨막힐 듯한 통제와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냉담한 방치를 보입니다. 악의적 방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 필요, 욕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려 애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악의적 방치는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 혹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경멸적인 무관심 속에 놓이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들은 자신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콧물감기 증상에만 신경을 쏟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휴가지를 골프 리조트로 정하고는 혼자 골프를 치러 나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악의적 방치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하는 침묵이라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말을 끊고 퉁명스럽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가족 소식을 독점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마감 기한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연락도, 위로도,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항상 곁을 지켜주었다면 이 경험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악의적 방치에는 의도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는 주목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중요하지 않아, 혹은 극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이용 가치가 끝나면 가차없이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선의의 방치가 점진적으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처벌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의의 방치는 실수로 당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 담아주거나 반찬 하나를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당신에게 음식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당신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내 앞에도 음식이 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 특히 악의적 방치는 눈에 보이는 학대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학대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는 무언가를 빼앗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선의의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적되면 보통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신이 미쳤다,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방치를 견디거나 혹은 조종당하고 의심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서적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명백한 학대이며 종종 그 심각성이 간과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이 악의적인 무시는 당신에게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기고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방치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잇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화분을 들어 화분째로 내용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 없이 영혼을 갉아먹는 수동 공격적인 분노입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과 사는 것은 앞서 말했듯 예측 불가능한 공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 조마조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격앙된 분위기로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그 고조되는 소음과 분노의 에너지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저 그 고함 소리를 멈추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수동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침묵, 빈정거림,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행위, 이를 일부러 그르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침묵이라는 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버려짐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갑자기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야. 결국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데 평생을 바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폭발적인 분노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준다면 수동 공격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고 고갈시킵니다. 수천 번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라는 비유처럼 작은 비난과 무시가 계속해서 쌓여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유일하게 책임감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만 하고 소통이나 성장의 희망 없이 끔찍한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는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 관계 주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폭포수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바밍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평가절하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치가 다했다고 느끼면 쓰레기처럼 당신을 버리는 폐기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원, 즉 새로운 공급원이 떨어지면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러브바밍, 평가절하, 폐기, 후버링의 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최종적인 폐기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인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났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찾았고 더 이상 낡은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회 집단에 정착하여 한동안은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폐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종 폐기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더 이상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후버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최종 폐기는 그들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관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몰라 평생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삶. 이런 환경은 우리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과잉 경계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악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방치라는 단어 앞에 이 두 단어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선의의 방치와 악의적 방치.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식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의의 방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악의가 없는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집안의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은 것뿐이죠. 화분은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가 아주 먼 곳으로 이민을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차도 다르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시간을 차지하고 우리는 친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방치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나 동료에게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나 침묵으로 벌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를 당하는 입장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물을 받지 못한 화분은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고 동료들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 업무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선의의 방치는 관계를 끝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육아. 수많은 책임 속에서 어느새 파트너는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선의의 방치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마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모님들. 그분들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곁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 실망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치는 분명히 존재했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 정반대편에 있는 악의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양극단을 오갑니다. 한편으로는 숨막힐 듯한 통제와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냉담한 방치를 보입니다. 악의적 방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 필요, 욕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려 애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악의적 방치는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 혹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경멸적인 무관심 속에 놓이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들은 자신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콧물감기 증상에만 온 신경을 쏟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휴가지를 골프 리조트로 정하고는 혼자 골프를 치러 나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악의적 방치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하는 침묵이라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말을 끊고 퉁명스럽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가족 소식을 독점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마감 기한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연락도, 위로도,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항상 곁을 지켜주었다면 이 경험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악의적 방치에는 의도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는 주목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중요하지 않아, 혹은 극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이용 가치가 끝나면 가차없이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선의의 방치가 점진적으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처벌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의의 방치는 실수로 당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 담아주거나 반찬 하나를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당신에게 음식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당신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내 앞에도 음식이 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 특히 악의적 방치는 눈에 보이는 학대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학대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는 무언가를 빼앗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선의의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적되면 보통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신이 미쳤다,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방치를 견디거나 혹은 조종당하고 의심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서적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명백한 학대이며 종종 그 심각성이 간과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이 악의적인 무시는 당신에게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기고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방치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잇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화분을 들어 화분째로 내용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 없이 영혼을 갉아먹는 수동 공격적인 분노입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과 사는 것은 앞서 말했듯 예측 불가능한 공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 조마조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격앙된 분위기로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그 고조되는 소음과 분노의 에너지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저 그 고함 소리를 멈추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수동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침묵, 빈정거림,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행위, 이를 일부러 그르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침묵이라는 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버려짐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갑자기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야. 결국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데 평생을 바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폭발적인 분노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준다면 수동 공격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고 고갈시킵니다. 수천 번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라는 비유처럼 작은 비난과 무시가 계속해서 쌓여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유일하게 책임감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만 하고 소통이나 성장의 희망 없이 끔찍한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는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 관계 주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폭포수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바밍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평가절하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치가 다했다고 느끼면 쓰레기처럼 당신을 버리는 폐기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원, 즉 새로운 공급원이 떨어지면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후버링입니다. 이 러브바밍, 평가절하, 폐기, 후버링의 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최종적인 폐기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인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났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찾았고 더 이상 낡은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회 집단에 정착하여 한동안은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폐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종 폐기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더 이상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후버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최종 폐기는 그들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관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아서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몰라 평생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삶. 이런 환경은 우리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과잉 경계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악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방치라는 단어 앞에 이 두 단어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선의의 방치와 악의적 방치.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식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의의 방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악의가 없는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집안의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은 것뿐이죠. 화분은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가 아주 먼 곳으로 이민을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차도 다르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시간을 차지하고 우리는 친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방치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나 동료에게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나 침묵으로 벌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를 당하는 입장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물을 받지 못한 화분은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고 동료들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 업무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선의의 방치는 관계를 끝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육아, 수많은 책임 속에서 어느새 파트너는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선의의 방치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마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모님들. 그분들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곁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 실망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치는 분명히 존재했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 정반대편에 있는 악의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양극단을 오갑니다. 한편으로는 숨막힐 듯한 통제와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냉담한 방치를 보입니다. 악의적 방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 필요, 욕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려 애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악의적 방치는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 혹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경멸적인 무관심 속에 놓이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들은 자신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콧물감기 증상에만 신경을 쏟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휴가지를 골프 리조트로 정하고는 혼자 골프를 치러 나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악의적 방치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하는 침묵이라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말을 끊고 퉁명스럽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가족 소식을 독점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마감 기한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연락도, 위로도,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항상 곁을 지켜주었다면 이 경험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악의적 방치에는 의도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는 주목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중요하지 않아, 혹은 극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이용 가치가 끝나면 가차없이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선의의 방치가 점진적으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처벌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의의 방치는 실수로 당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 담아주거나 반찬 하나를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당신에게 음식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당신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내 앞에도 음식이 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 특히 악의적 방치는 눈에 보이는 학대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학대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는 무언가를 빼앗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선의의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적되면 보통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신이 미쳤다,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방치를 견디거나 혹은 조종당하고 의심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의 방치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서적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명백한 학대이며 종종 그 심각성이 간과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이 악의적인 무시는 당신에게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기고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방치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잇는 것이라면 악의적 방치는 화분을 들어 화분째로 내용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 없이 영혼을 갉아먹는 수동 공격적인 분노입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과 사는 것은 앞서 말했듯 예측 불가능한 공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 조마조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격앙된 분위기로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그 고조되는 소음과 분노의 에너지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저 그 고함 소리를 멈추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수동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침묵, 빈정거림,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행위, 이를 일부러 그르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침묵이라는 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버려짐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갑자기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야. 결국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데 평생을 바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폭발적인 분노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준다면 수동 공격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고 고갈시킵니다. 수천 번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라는 비유처럼 작은 비난과